미국이 과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한미연합사가 있으면은 북한이 남침했을 때 적극적으로 미군 사령관이 파병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부대를 보내주지만은 한미연합사가 해체해버리면은 일단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대응은 한국군이 단독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과연 의회의 결의를 거쳐가지고 선전포고를 하고 부대를 보내주겠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때 가봐야 알아요. 더구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핵을 쓸지도 모르는 그 전장으로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회가 젊은 사람들을 보내주겠느냐 그에 대한 확신이 안 생깁니다. 아마 부정 소장의 기습을 당해가지고 서울이 함락되든지 포위돼 버렸다 했을 때는 한국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게 되었다. 그 좋은 한국 안보의 결정적인 장치를 노무현 씨가 해체를 하기로 해버렸다. 문제는 이걸 뒤집을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나서고 국민이 뒷받침하면 뒤집을 수가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초기에 국방장관 인사를 잘 못했습니다. 그 해체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국방장관에 앉히고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기정사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세종시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포항시민들이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통령한테 직간접으로 압력을 행사를 하고 충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때 뽑아놓은 또 대못이 있죠. 각종 위원회, 이 위원회 중에서 과거사 관련 위원회 한 9개쯤 되는데 1년에 쓰는 예산이 한 2,300억 좀 됩니다. 주로 뭘 하느냐면 대한민국이 과거에 잘못한 것 그것만 캐가지고 폭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뒤집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짓을 하는 기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민보상,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라는 이 조직은 공산당 활동을 한 자들한테도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에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대 사태 때 불을 질러가지고 경찰관 7명을 죽게 한 자도 민주화 운동을 했다 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이런 조직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 정권이 바뀌었는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대목 중에서 또 하나죠. 그런데 대못 해도 결정적인 것은 이 판사들의 문제입니다. 판사들. 아까 우리 김성훈 기자가 잘 보여줬다시피 어떻게 경찰관을 폭행한 시위꾼들, 이 시위꾼들은 상당수가 신북 좌익 세력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판사들이 유달리 호의를 베푼다. 유달리 가벼운 처벌을 한다. 하는 것이 통계로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이적단체, 적을 돕는 단체 구성원입니다. 적을 돕는 게 누굽니까? 여기서 적이 누구예요? 중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미국입니까? 김정일 정권 아닙니까? 김정일 정권을 돕는 이적단체 구성원에게 이자들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남북 교류에 도움이 된다는 판결문을 쓰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남북 교류에 도움이 됩니까? 대남 적화에 도움이 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대남 적화에 도움이 되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헌법에 보면은 판사는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 판결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거기에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서울지방법원장이 신영철이라는 지방법원장이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재판을 좀 잘해주십시오라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려고 집단 행동을 한 기억나시죠? 이게 지금까지 박아놓은 대본 중에서 6위로서는 한미연합사 해체, 정교조 세종시의 버금가는 또한 그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르는 대본 중에 대본이 이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인륜적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는 일단의 판사들입니다. 판사들. 그러면 판사들은 흔히 자기들은 신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대리인의 입장에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면 신의 대리인이니까 너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둘 수가 있을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판사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찾든지 해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그 판사들한테 직접 전해가지고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지 않겠다 하는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대못을 받지 않느냐? 이명박 대통령은 부임 대통령이 골치를 아파할 대못을 지금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11만 5천 명의 공무원들이 가입한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었던 이명박 정부가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막지 못했습니다. 이 사태는 김대중 정부가 정교조를 합법화해가지고 지금까지 골치를 썩히게 만들고 있는 그 대못질과 비등한,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를 후기 정권에 넘겨줄지도 모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친북 좌익 세력들이 제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철수. 친북 좌익 세력들이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주한미군 철수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다. 우리 역사적으로 신뢰가 있어요. 1949년 6월 30일에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그 1년 뒤에 남측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 더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하는 것은 김정일이한테 남측 초대장을 주는 겁니다. 남측 초대장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가 김정일이라도 한미연합사 해체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공무원들 중에서 12만 명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단체에 가입을 했다고 하면은 내라도 남침하겠습니다. 내가 김정일이라면은 남침을 하겠어요. 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민노총이라는 조직에 공무원의 10%가 참여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의견 표명이 없어요.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 표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반역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적에 대해서 더구나 그런 적의 활동, 악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 법 집행자, 최고 책임자가 신고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동의한다는 말 아닙니까? 동의한다는 말 아닙니까? 동의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12만 명의 앞으로 가상 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온다. 거리로 나온다. 거기다가 민노총의 다른 대목 전문가들 죽창 들고 나온다. 화염병 만들어서 화염 방사기까지 만들어서 들고 나온다.